Moviesome Episode 2. Let's roll! 안녕하세요.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입니다. 이번 주 영화는 레고 배트맨 무비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두 번째로 고른 이유는 레고 무비의 속편이기 때문인데요. 2014년도에 개봉했던 레고 무비는 레고를 모티브로 해서 역발상의 상상력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레고 무비 2가 아니라 그 사이를 메우는 스피노프 격의 작품입니다. 1편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중 하나가 배트맨이었거든요. Sup, bad fans?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의 배트맨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키덜트라고 해야겠죠. 재밌는 건 영화 속의 배트맨이 바로 딱 그런 어른아이, 그러니까 키덜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을 읽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 배트맨, 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배트맨이 나타났습니다. 모난 성격의 외톨이 배트맨. 알프레도 집사에게 늘 걱정만 안겨주던 배트맨이 파티장에서 만난 로빈을 얼떨결에 입양하게 됩니다. 때마침 새로 부임한 경찰청장 바바라 고드를 만나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의외로 재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배트맨에게 삐진 조커가 새로운 악당들을 이끌고 고담시로 쳐들어옵니다. 슈퍼 영웅 대 슈퍼 악당, 고담시를 지키기 위한 역대급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배트맨의 재해석입니다. 배트맨은 슈퍼히어로 중에 가장 많이 영화화된 캐릭터고요. 심지어 슈퍼맨보다 먼저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1943년에 영화가 됐죠. 영화 속 배트맨이 자신의 이력을 짧게 프리젠테이션 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I've seen you go through similar phases in 2016 and 2008, and that weird one in 1966. I've aged phenomenally. 아마 배트맨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92년도에 슈퍼히어로 영화의 어떤 가능성을 알렸던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부활시킨 다크나이트 3부작 등일 겁니다. 배트맨이 왜 매력적인 히어로일까요? 배트맨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고독입니다. 부모님이 범죄자에게 죽고 나서 고담시의 범죄자를 소탕하기 위해서 영웅으로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당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배트맨이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스스로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켜야 되는 이 고독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영웅이 배트맨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슈퍼히어로가 동료들이 생기면서 이제 팀워크, 가족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레고 배트맨 무비에서도 초기 코믹스에서 보여줬던 이 패턴들, 어떤 양식들을 어느 정도 차용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레고 무비의 첫 번째 원칙이 전복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레고 무비의 포인트입니다. 배트맨이 보여주고 있는 겉모습을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트맨은 고독한 존재로 그려지는데 집에서 혼자 뭐하지? 이 사람의 취미생활은 뭐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레고 무비에서는 배트맨에 관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1차원적인 방식으로 풀어줍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이죠. 우선 레고 무비에 등장하는 배트맨은 어른아이 그 모습 그대로 그려집니다. 외롭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떼쟁이처럼 그려지죠. 원작의 배트맨이 과묵했다면 이 레고 무비에서의 배트맨은 굉장히 수다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첫인상만 놓고 보면 거의 마블의 데드풀이 연상될 정도. Me, Deadpool. 레고 무비에서의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수다스럽고 자괴가 강한, 스스로 외롭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덜 자란 어른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DC 영화에서 어두운 부분들을 다 덜어내고 캐릭터를 일반인 레벨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레고 무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종의 장르적 허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나 상황을 비틀고 역발상시킨 설정들이 이 캐릭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고, 캐릭터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좀 특이한 캐릭터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디물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레고 무비가 나왔을 때 평단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레고라는 왕구의 개방성을 그대로 이제 영화에 옮겨온 거죠. 왜 실제로 레고가 그렇잖아요. 이 정해진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무엇이든 자기의 상상력을 이제 쏟아부어서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개방성과 융합하는 힘들이 이 레고 무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레고 무비가 지금은 사라진 패러디 무비의 어떤 위치들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총알탄 사나이나 아니면 못 말린 람보 같은 80년대 말부터 이제 유행했던 패러디 무비들이 있죠. 이 패러디 무비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유치한 개그죠. 이 유치함을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영화가 재밌냐 없냐로 나뉠 텐데 아마 이 영화의 유치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면서 이런 유행도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러디 무비의 힘, 어떻게 보면 유치한 재미들을 애니메이션이란 방식을 빌려서 다시 한번 끌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 can only look you in the eyes right now. 이번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는 세스 그레이엄 스미스라는 작가가 맡았는데요. 링컨 뱀파이어 헌터라든지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라든지 이런 영화들의 시나리오를 맡았던 작가입니다. 레고 배트맨 무비에서도 이런 장르 간의 믹싱, 이종 교배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커와 배트맨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사실은 영화의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 둘 관계를 브로맨스를 넘어서 거의 로맨스처럼 그리고 있는 거죠. I'm inside your head. No, you're not. I knew you'd say that. No, you didn't. 어떻게 보면 연인과의 밀당 관계처럼도 그려지는데요. 조커가 배트맨을 바라보는 눈빛, 눈물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연인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들처럼 그려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장르 간의 이중 교배를 한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색다른 재미를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 무비는 일종의 팝컬처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데요. 여러 장르를 뒤섞기도 하고 여러 영화들을 뒤섞기도 하고 매체 간의 크로스오버도 여러 가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러디 무비의 힘이기도 하고 이 레고라는 소재의 힘이기도 합니다. 레고가 모든 거를 섞어서 하나 새로운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창조물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악역들의 모습들을 보면 단순히 슈퍼히어로물에 나오는 악역들이 아니라 반지의 제왕 사우론이라든지 해리포터의 볼드모트라든지 닥터 후의 달렉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역들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거든요. 다양한 캐릭터를 한 자리에 등장시킬 수 있었던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작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레고가 그 캐릭터들의 저작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레고로 표현했을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실사 영화였다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재밌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에어리언 대 프레데터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나왔던 공포영화 중에 사다코 대 가야코 같은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의 완성도와 별개로 그렇게 붙였다는 것 자체가 웃기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심리적인 거리감이 발생을 하거든요. 기존의 캐릭터들을 어느 정도는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스피노프 작품,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식의 이종 교배를 했을 때는 뭐든지 허락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심리적인 장벽을 극단적으로 낮춰주는 장치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크로스오버 가능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레고 혹은 레고 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세 번째 포인트는 스톱모션 같은 CG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입니다. 레고 무비니까 당연히 레고를 활용해서 영화를 찍어야겠죠. 레고를 하나하나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스톱모션의 기법이긴 한데 스톱모션의 어떤 효과들을 흉내낸 CG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톱모션의 효과를 흉내낸 이유는 내가 레고를 가지고 논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톱모션이라는 방식을 채용을 했는데요. 근데 스톱모션을 실제로 찍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갑니다. 카메라의 위치 같은 제약도 있을 수 있고요. 대규모 폭파신이나 아니면 물 표현, 불 표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레고 무비 제작진이 택한 길은 스톱모션 같은 효과를 주되 CG를 활용하자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제작진은 실제 레고 디자인팀과 협업을 해서 이
각 캐릭터 그리고 그 조각들, 블럭들 하나하나를 다 패턴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 패턴 디자인한 작업만 거의 2년 가까이 걸렸고요. 근데 이런 식의 패턴 작업한 것들을 조합을 하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레고 무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레고 모형들은 실제 레고로도 만들 수 있는 모형들입니다. 실제 블럭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단 실제로 그걸 일일이 조립을 해서 이제 영화를 한 컷 한 컷 찍은 건 아니고요. 이제 CG 애니메이션을 통째로 돌린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대규모 폭파씬이라든지 I can only imagine he's going home right now to party the night away. 카메라 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스톱모션의 어떤 질감 그리고 CG 애니메이션의 자유도 이 각 방식의 장점만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얼핏 볼 때는 이게 CG였나? 하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Check this out. 예를 들면 CG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식사 장면 같은 걸 그릴 때 되게 디테일한 음식들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실제 있는 레고의 어떤 모형, 레고 모형 중에 음식 모형들을 그대로 차용해 와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한 입 이제 사라졌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스톱모션 방식으로 이게 찍어 나가고 있는 거죠. 20 minutes. Today I deserve it. 이 영화가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은 레고라는 장난감의 속성 때문입니다. 만들고 부수고 변형시키고 비틀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허락되는 세계인 거죠. 뭐 캐릭터의 비틀기라든지 장르의 이종교배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우리가 흔히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뭐 영화적 허용도 있고 애니메이션적인 허용도 있거든요. 사실 애니메이션은 상상력의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심리적인 장벽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낮고 이제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레고를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했을 때 그 레고 본연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무한한 개방성과 상상력을 조립할 수 있는 힘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발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레고 배트맨 무비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사실 전작인 레고 무비에 비해서는 이 스핀오프인 레고 배트맨 무비는 좀 보수적인 편인데요. 우리는 이미 그 레고 무비란 형식을 목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레고 배트맨 무비는 레고 무비가 보여줬던 참신함의 요소들을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새롭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이 어느 정도 아쉬운 속편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배트맨이란 캐릭터 혹은 배트맨과 조커라는 캐릭터성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장식적인 부분에만 그치고 있다는 게 한계라면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I hate everything you just said.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니메이션은 평균 이상의 재미를 확실히 보장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쉽게 따라갈 수 있고요. 배트맨이나 레고를 알고 있던 사람들도 그 전복적인 부분들, 표현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따라갈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결론적으로 레고 배트맨 무비는 이제는 잊혀져 가는 이런 패러디 무비들의 어떤 재미를 새삼 일깨워준 작품인 것 같고요. 레고, 배트맨 이 두 가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을 재미없어 하기는 힘들겠죠. 네, 레고 배트맨 무비는 저는 2번을 보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처음 볼 때는 당연히 이 영화가 주는 메인 플롯을 따라가게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자잘한 요소들, 자잘한 패러디, 자잘한 키워드들이 되게 많은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2번째 볼 때는 어떤 장면을 어떻게 비꼬았구나, 어떤 장면을 어떻게 차용했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쯤 다시 뜯어보면서 보면 약간 팬으로서의 매니악한 재미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대중성은 70mm입니다. 이 영화의 예술성은 60mm입니다. 이 영화의 무게감은 130g입니다. 네,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